자, 거기 유형 17, 이제 유형 17 기단과 전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기단, 뭐 공기 덩어리를 말하는 거지. 기단, 그지? 공기 덩어리. 그래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 그지? 그 지역의 성질을 담게 되는 그다음 공기 덩어리를 우리가 이제 기단이라고 한다, 그지? 뭐 이제 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조금 요약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얘기 좀 뺄 텐데 또 종종 나오는 게 그거는 좀 나오지. 이 기단이 공기 덩어리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한 곳에 오래 머물러 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단 말이지, 그지? 그럼 뭐가 나타나? 기단의 변질이 나타나, 변질, 그지? 기단의 성질이 변하는 걸 기단의 변질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매번 했던 얘기 있잖아. 단골로 나오는 거. 이게 시베리아 지방이야. 그러면 이게 여기가 한랭하고 굉장히 건조하단 말이야, 그지? 시베리아 지방이면. 그럼 그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는 당연히 그거 영향을 받아서 수증기도 공급을 못 받으니까, 대륙이니까 건조할 거고, 그 다음에 차가운 호이도 지방이니까 거기 오래 머무르다 보면 결국 이 공기도 한랭하고 건조한 성질을 갖게 되겠지, 맞지? 그러다가 얘가 우리나라 황해바다와 같은 바다로 이렇게 이제 왔어. 황해바다에 이렇게 온단 말이야. 오면 상대적으로 위도가 낮아. 게다가 이제 바다니까 바다에서 수증기를 막 받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공기가 점점 어떻게 돼? 수증기량이 많아지겠지? 맞니?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위도니까 이 공기가 전체적으로 차가웠는데 아래쪽 공기가 따뜻하게 가열되겠지? 맞아? 가열되면은 기온이 높아지면 가벼우니까 이거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아래쪽이 어떻게 된다고? 기층이 불안정해져, 안정해져? 불안정해지는 거야. 불안정해져서 얘가 막 상승을 하니까 수증기를 공급받은 공기가 상승을 하니까 자, 일단 구름 생길 거고 그 결과 뭐 비나 눈이 막 내리게 되겠지.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그 서해바다, 황해바다에 폭설이 많이 내리는 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기층이 불안정해진다. 이제? 근데 모든 기단이 항상 이런 거야. 이 조건에서 차갑고 건조한 곳에 있던 애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한 곳으로 오게 되면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 기층이 불안정해지고 그 다음에 바다로 또 수증기를 공급받는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수증기량 많아지겠지. 맞아? 이 기단의 수증기량이 증가하겠지. 수증기량이 기층이 불안정해진다는 얘기 이제 아래쪽 기온이 올라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수증기량이 많아진다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슬점이 높아진다 이렇게도 표현해. 이슬점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제 뭐 이걸 그래프로 나타내면, 자, 요 가로축은 그 기단이 원래 있던 곳으로부터의 거리, 발원지로부터의 거리라고 치고요. 그 다음에 요 세로축은 우리가 상대량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기서 일로 올수록 그 기단의 평균 기온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겠지. 맞지? 그냥 대충 그리는 거야. 정확한 값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수증기량도 어떻게 돼? 자, 예를 들어서 대륙에서 짜잔 하고 바다로 가는 게 아니라 대륙을 지나오는 동안에는 수증기량이 어때? 크게 변함이 없지? 없다가 이제 얘가 바다로 접어들게 되면 바다에 오면은 이제 수증기량이 점점 이렇게 증가하는 이런 양상의 그래프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수증기량 또는 수증기압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다르게 표현하면 이슬점이 높아진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한다라는 거야. 다른 상황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예를 들어서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온난하고 건조한 곳이었다. 여기가 만약에 온난 건조한 육지였어. 근데 거기 있던 공기도 온난하고 건조했을 거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따뜻한 바다 위로 왔어. 그럼 어떻게 해? 기온은 큰 차이 없지 않겠냐? 맞아? 아니면 추운 곳으로 갔다 올 수 있잖아. 춥고 그러니까 한랭하고 가습한 바다로 갔다고 해봐. 기단이. 그럼 기단의 성질이 어떻게 변하겠니? 여기다 그래프를 그리면. 자, 일단 온난한 곳에서 한랭한 곳으로 왔으니까 그 기단의 기온은 점점 낮아질 거고, 맞아? 그 다음에 수증기가 별로 없었는데 수증기가 많은 바다로 왔으니까
수증기량은 당연히 어떻게 돼? 증가하겠지. 맞지?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이 그래프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다. 그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기온이고 분홍색이 수증기량을 의미하겠지. 그지? 거꾸로 요거만 보고도 이 기단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 그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이동을 해서 성질이 바뀌면 또 여기 그려놨듯이 그 지역 날씨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 이제 여러 기단들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들, 그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는 기단에 대해서 살펴보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은 크게 5개가 나와. 그지? 5개가 나오게 되는데, 뭐, 당연히 암기는 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그지? 자, 우리나라 조그맣게 그릴게. 우리나라 이렇게 있으면, 자, 이쪽에 시베리아 기단 이렇게 그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 쪽에 양쯔강 기단 이렇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저 위쪽으로 보면은 이제 오호츠크의 기단이라는 오호츠크.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뭐야? 벽도 기단 이렇게 있다고. 크게 5가지 정도의 기단이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자, 이 각각의 기단의 성질들을 일단 먼저 살펴보자면, 자, 이렇게 나눠가지고 얘네들은 대륙 쪽에 있으니까 뭐야? 건조할 거야, 그지? 대륙 쪽에 있으니까 건조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다 하나같이 바다 쪽에 있거든? 그러니까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거 아니야? 전부 다습하다는 거지. 그지? 다습하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또 나누면 이제 위도로 따라 고위도로 가면 추울 거 아니냐? 그지?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하면서 건조한 성질을 갖는구나 라는 알 수 있는 거고, 얘는 한랭하면서 다습하구나 또 라고 알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우리나라 위도 비슷한 경우냐? 따뜻하다, 온난하다, 뭐 온난 건조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우리나라는 위도가 한참 아래거든. 적도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온도가 굉장히 높은 고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고기압 저기압 얘기 나오는데, 얘네들이 따지면 다 고기압이다. 양쯔강 기단은 일종의 고기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도 고기압, 얘도 따지면 고기압, 얘도 따지면 고기압인데, 얘는 우리 뒤에 태풍, 이게 적도 기단이 일종의 태풍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얘는 따지면 저기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알겠지? 저기압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또 그 와중에 이 고기압, 저기압이 오래 머물러 있느냐,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동성 고기압, 정체성 고기압은 나뉘는데, 참고로 이제 양쯔강 기단은 이동성 고기압이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달라지는데, 뭐 그냥 우리 지금 이제 봄이긴 하지만 사실 거의 여름에 가깝지, 그지? 자, 바로 봄에는 이 양쯔강 기단이 영향을 끼치고 봄에는. 그럼 얘네 그 봄철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날씨 특징이 있지. 뭐야?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방금 내가 얘기했지. 이게 이동성 고기압이거든? 고기압은 날씨가 맑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왔다리 하면 고기압에 영향을 줄 때는 날씨가 맑고, 고기압이 물러가면 흐리고, 해서 날씨가 변덕스럽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실 봄 초반에는, 뭐 요즘엔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긴 하다가, 겨울이 끝나고 이제 봄이 왔다 싶은데, 따뜻하다가 살짝 추워지는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꽃샘추위라고 표현하지? 꽃샘추위 같은 것도 나타나고, 요즘은 사실 계절을 안 가리긴 한다만, 특히 봄 되면 이제 황사, 저 중국 내륙 지방에서 밀려오는 모래, 먼지들, 그지? 모래바람이래. 그 모래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날라오는 거지. 이 황사. 이게 뭐 봄철 날씨, 가을도 날씨는 비슷해요. 가을도 결국 이 양쯔강 기단이라는 녀석이 영향을 받다 보니까 날씨 자체는 비슷하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슬슬, 우리 한 다음 주쯤 되면 6월 말쯤 되지 않니? 슬슬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장마가 시작되는데 이게 중요해.
계절량 초여름이라고 표현하는데 얘가 영향을 주는 거죠. 초여름에는. 근데 이제 오후측배 기단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 장마라고 하는 게 맞죠. 장마전선 꼭 물어보지. 장마전선을 형성한 두 기단이 누굽니까? 뒤에 가서 이제 좀 이따 전선 얘기하겠지만 오후측배 기단이라는 애랑 북태평양 기단이 만나면 바로 장마전선을 우리나라 근처에서 형성을 해서 대략 한 달가량 많은 양의 비를 뿌리게 된다. 우리나라 여름철 강수량의 또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장마인 거예요. 그렇지? 어쨌든 내신에서는 당연히 이거 기본으로 장마전선을 형성하는 게 이 두 기단이 만나서 그렇구나. 꼭 기억해야 돼. 그래? 자, 그 다음에 이제 장마가 이거 사실은 봐라.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이렇게 여기 세력이 커지는 거거든. 오후측배 기단도 이렇게 세력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둘이 비등비등해서 막 싸울 때는 장마가 지는 건데 나중에 되면 얘가 이겨. 그럼 이 북태평양 기단이 우리나라 이렇게 덮어버리면 본격적인 무더위가 오는 거지. 그러니까 즉 우리가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에는 바로 이 북태평양 기단이 영향을 끼치는 거지.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어때? 겁나 더운 거야. 이제 폭염이라고 하지. 폭염. 그 다음에 밤에도 너무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 기온이 25도씨 이하로 안 내려가. 열대야. 이런 것들이 이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일종의 고기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여름에는 니네 일기도를 관찰해보면 우리나라 남쪽에 이렇게 고기압이 있어. 그리고 북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저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가요. 남동 쪽에서 불어온다고. 우리나라를 향해서. 그래서 남동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여름철에는 남동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남동계절풍이 불 때 일기도 얘기했잖아. 우리나라 남쪽에 고기압이 있고 북쪽으로 저기압이 이렇게 형성이 돼서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를 보인다. 이렇게. 남고북저형 기압 배치.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남동계절풍이 분다. 그래서 실제로 여름에 부는 바람은 굉장히 뜨겁고 습해. 태평양 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름. 자, 그 다음에 적도기단은 일종의 태풍인데, 여기 이제 뭐야? 여름이 끝나고 나면 이제 보통 여름에서 가을 넘어갈 무렵에 우리나라에 이제 태풍이 여러 개가 영향을 주게 되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 계절로 표현하자면 늦여름?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가 이제 되겠다. 근데 이제 만약에 작년에도 그렇고 요 몇 년 사이 태풍이 많이 영향을 안 줬거든? 그러니까 얘가 막 한 9월, 10월달까지 막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잖아. 그럼 태풍은 어떻게 돼? 우리나라 쪽 못 올라가. 태풍은 얘가 저기압이잖아. 얘 고기압이잖아. 이렇게 만약 우리나라 이렇게 덮고 있잖아. 우리나라 이렇게 만약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렇게 덮고 있으면 태풍이 올라오다가 이렇게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못 올라오는 경우도 생긴다 이거야. 다행히 우리나라에 못 올라오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영향을 주는 계절은 늦여름이다. 영향을 주는 계절은 늦여름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이 되면 바로 요 시베리아 기간이 영향을 주는 거죠. 시베리아 기간. 이제 요걸로 그냥 씁시다. 여기 겨울. 그럼 아까 기간의 변직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이제 얘가 겨울에는 이렇게 세력이 커져서 우리나라 쪽 내려오면 황해바다 거치면서 수증기 공급받고 따뜻해지다 보니까 폭설을 내리지. 그래서 폭설. 그 다음에 얘가 시베리아 대륙에는 굉장히 차가운 공기다 보니까 뭐야? 한파 뭐 이런 거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날씨 특징이 나타나게 되는 거지. 그 다음 이제 얘도 일종의 고기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겨울철의 전형적인 일기도를 보자면 이렇게 우리나라 약간 서쪽으로 고기압이 생겨 있어. 그리고 동쪽으로 이렇게 저기압이 생겨 있거든. 그래서 겨울철에는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겨울철에는 자 서고 동저형의 기압 배치를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고, 서고 동저형 기압 배치. 그것 때문에 북서계절풍이 분다 이렇게. 북서계절풍. 그래서 이 겨울철에 나타나는 날씨 특징은 바로 이 시베리아 기단 때문에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자 어찌됐건 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이 장마전선, 장마전선 이 두 기단 때문에 형성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단마다 성질이 달라서, 특히 이제 장마전선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건데,
이게 같은 공기지만은 성질이 다르다 보니까 만나면 바로 안 섞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게 수조에다가 이게 물을 넣어. 가운데 칸막이를 하고 물을 넣어. 여기다가 이제 뜨거운 물을 넣고요. 여기다 차가운 물을 넣는 거야. 근데 구분이 안 되니까 뜨거운 물에다가는 빨간색으로 살짝 틀어 이렇게. 그 다음에 차가운 물에다가는 파란색으로 쫙 푸는 거야. 이 상태에서 칸막이를 제거하면 어떻게 돼? 바로 안 섞인단 말이야.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액체나 기체는 뜨거운 게 가볍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약간 이 뜨거운 물하고 차가운 물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경계를 이루게. 물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온도가 비슷해지면 섞여버리겠지. 그럼 이걸 공기라고 생각하자 이거지. 근데 만약에 따뜻한 공기 혹은 뜨거운 공기하고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바로 섞이지 않고 서로 나름 뭘 이뤄? 경계를 이뤄. 그럼 그때 그 경계가 우리가 사용하는 지면하고 만난 이 지점 있지? 요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전선이라고 부르는 거야. 알겠니? 서로 다른 성질의 공기 두 개가 만나서 섞이지 않고 한동안 경계를 이룬 것. 그게 지면하고 만난 지점을 전선이라고 부른다. 그럼 그때 이 얘네들의 경계면 요거는 뭐야? 전선면이라고 부르는 거야. 전선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성질의 기단들이 만나서 형성하게 되는 전선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자. 전선. 자, 그래서 이제 전선의 종류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나와.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로 한랭전선, 온난전선, 정체전선, 회색전선 뭐 이렇게 나와. 그죠? 자, 그래서 전선의 종류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네 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네 가지. 자, 첫 번째는 한랭전선이라는 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온난전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회색전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정체전선 뭐 이렇게 나온다만, 특히 이제 이 전선을 공부하는 이유가 뒤에 가면 이제 온대저기압이 나오거든. 그 온대저기압을 얘기하기 위함도 있다. 왜냐면 그 온대저기압에서 이제 바로 이 두 전선이 또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가 온대저기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선을 먼저 배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그럼 하나씩 얘기해 봅시다. 한랭, 자,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랭은 뭐야? 춥다는 거지? 그럼 이제 아까 여기서 얘기했죠, 봐라. 이게 이제 공기인데 지금은 이제 고여 있지만 이게 공기라고 이제 공기 움직일 거 아니야. 자, 만약에 여기 따뜻한 공기 혹은 여기 차가운 공기가 한 개 이게 움직인다고 치면 이 전선이라고 표시한 부분이 이거 움직이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한랭전선은 뭐냐?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 자, 이쪽에 예를 들어서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다.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야. 물론 둘 다 움직이겠지, 공기니까. 근데 차가운 공기가 만약에 이렇게 따뜻한 공기 쪽으로 온다고 해보자. 그래서 만난 거야. 만나면 어떻게 돼? 차가운 공기가 상대적으로 무겁잖아. 따뜻한 공기 상대적으로 가볍잖아. 얘네가 만나면 이 두 공기가 만나면 이런 식으로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공기 밑으로 이렇게 파고들려고 할 거고,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경계가 생기면 그 경계를 따라서 따뜻한 공기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내가 이 그림을 그려놨지만 공기가 조금 이렇게 급하게 상승을 해요. 자, 그럼 그때 여기가 이제 전선이 되는 거야. 이거 전선이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이제 전선면이 되는 거지. 그럼 요걸 이제 한랭전선이라 그래. 그러면 자, 이때 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때? 급하구나. 지금 이 그림에 그려놨잖아. 한랭전선의 경우에는 왜 한랭전선이냐 하면, 자, 만약에 혼자 여기 서 있어. 현재 어때? 나는 따뜻한 공기 안에 있는 거잖아. 맞지? 기온이 따뜻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밀고 온다며. 차가운 공기가 계속 밀면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 전선이라고 표시한 지점이 나를 지나가면 나는 이제 어두운 공기 안에 들어있는 거야. 차가운 공기 안에 들어있게 되니까 기온이 어떻게 돼? 뚝 떨어지겠지? 맞아? 뚝 떨어져. 그래서 전선이 나를 통과하면 나는 기온이 내려가기 때문에 한랭전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한랭전선의 특징, 자, 방금 얘기했듯이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더라? 급하더라.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근데 그 전선면을 따라서 공기가 상승을 할 때 굉장히 급하게 상승하는 거야. 상승 기류가 좀 강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공기가 상승하면 구름 생기거든. 근데 상승 기류가 강하니까 무슨 구름이 생긴다? 저군형 구름이 생긴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비가 온다면 뭐야? 무슨 비?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이제 좁은 지역에 소나기. 그래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보니까 그 전선면의 기울기를 따라서 저군형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고, 저군형 구름이 발달하니까 비가 온다면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 그지? 자, 그런데 여기 봐봐. 그 구름이 어디 생기냐 이거지. 전선, 자, 지금 얘기했어.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밀고 가면 이 전선이 쭉 간단 말이야, 지금. 맞지? 전선이 이동하는 방향이 뒤쪽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때 저군형 구름이 전선 뒤쪽으로 생겨서 전선 뒤쪽으로 좁은 지역의 소나기가 오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동속도를 또 물을 때가 있어요. 이 차가운 공기 이렇게 밑에 파고들잖아. 파고들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좀 빠르다. 이게 이동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좀 이동속도가 빠르다. 전선면의 기울기 급하고, 그 다음에 전선 뒤쪽으로 저군형 구름이 생겨서 좁은 지역 소나기 오고, 이동속도 빠른 편이고, 참고로 전선이 눈에는 안 보이잖아. 그럼 전선이 지나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 뭐 기온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풍향의 변화가 일어나거든. 특히 온대저기압에서 왜 그런지 나오게 될 텐데, 자, 이 상황에서 있지. 내가 따뜻한 공기 쪽에 있으면 바람이 무슨 바람이 부냐면 남서풍이 분다. 남서풍. 그러다가 한랭연선이 나를 지나갔어. 그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지. 참고로 차가운 공기 쪽에서는 이거 남서풍이 미안해. 이게 아니지? 이렇게 불고 있다고. 남서풍이 불고 있다가 한랭연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바람의 방향이 북서풍으로 바뀌게 돼. 알겠니? 그래서 통과 전후에 바람의 방향은 남서풍에서 뭘로 바뀐다? 북서풍으로 바뀐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지도에다가 이 한랭연선 어떻게 표시하냐면, 봐. 내가 그냥 기호로 표시할게. 이렇게. 그래서 전선이 만약 이렇게 이동한다고 치면 그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 파란색으로 이렇게 삼각형을 표시해 주면 됩니다. 선생님 이걸 여기다 이렇게 이어서 표현한 거야. 그죠? 한랭연선 표시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 삼각형이 표시된 방향으로 한랭연선이 이동한다는 얘기인 거고요. 지금 내가 일부러 이해하기 쉬우라 여기 이어서 그린 거야. 그러면 한랭연선이 이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면 이동하는 앞쪽으로 뭐가 있는 거야?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지? 맞아? 그 다음에 여기는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야. 알겠니? 한랭연선 기호, 저기 파란색으로 삼각형을 표시하는데 그 삼각형 표시한 쪽으로 전선이 이동을 하는 거고 이동하는 쪽으로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거 안 썼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어떻게 돼? 내려간다.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그렇잖아.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데 이 전선이 이렇게 왔어. 나를 지나가면 전선이 뒤쪽 무조건 차가운 공기이기 때문에 전선 통과 후의 기온은 내려간다. 자, 참고로 기온이 내려가는 기압은 어떻게 될까? 기압은 올라갑니다. 네? 생각해봐. 네. 내가 따뜻한 공기 쪽에 있을 때 공기가 따뜻하게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않냐? 내 쪽에 공기 별로 없다 생각하면 돼. 근데 차가운 공기가 나를 덮고 차가운 공기 자꾸 밑으로 내려오려고 할 거 아니야. 내 주변에 공기가 쌓이니까 기압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기온하고 기압은 적어도 이 단원을 공부할 때 기온이 올라갔다 그러면 기압은 내려갔다. 기온이 내려가면 기압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얘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여기 가로축이 시간이야. 맞아? 그 다음 여기가 상대값이야. 자, 여기 자정부터 해갖고 1시, 2시, 4시, 6시, 8시 이렇게 쭉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돼 있어. 자, 그러면 전선이 통과하면 기온이 내려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만약에, 자, 요때쯤 만약에 전선이 통과를 했다고 하면 통과 전에 기온은 예를 들어 이렇게 되겠지. 맞아? 통과하기 전에 기온이 따뜻하단 말이야. 그러다가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그지? 기온 변화는 이렇게 나타날 거고 정확하게 말해서 이건 아니겠지. 전체적으로 낮아질 거고
반대로 기압은 어때? 기압이 이랬다라고 한다면 기압은 상대적 기압이 이렇게 높아지겠지. 맞아? 근데 만약에 이런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 기온하고 기압이 변하는 시점 부분에 바로 뭐가 통과한 거다? 전선이 통과한 거다. 무슨 전선이 통과한 거다? 그래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할렘 전선이 통과한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된다는 거예요. 기압이라는 거. 알겠지? 자, 그래서 할렘 전선 이렇게 되고요. 그 온난 전선은 비슷한데 반대가 되는 거예요. 온난 전선 얘기해보자. 온난 전선은 똑같은 상황인데 반대로 예를 들어 이쪽에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공기 쪽으로 이렇게 오네? 네. 왔어. 만나면 어떻게 되겠냐? 근데 만났을 때 따뜻한 공기가 가볍거든? 그러니까 얘가 차가운 공기 타면 그대로 어떻게 돼? 올라가 버려서 그림이 보통 이런 그림이 나와요. 따뜻한 공기가 그냥 차가운 공기 타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럼 어쨌든 여기 경계면이 생겼지? 그 경계면이 땅하고 만난 이 지점이 바로 뭐야? 전선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계속 미니까 이 전선도 이동하긴 이동한다. 알겠어? 그 다음에 공기가 어쨌든 상승하면 뭐가 생겨? 구름이 생기는 거야. 구름이 생기는데 아까 얘처럼 뭐 상승이 막 강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스물 얇게 생겨. 그죠? 그래서 무슨 구름? 추운형 구름이 생기는 거고 얘는 할렘연선과 달리 전선에 뭐야? 앞쪽으로 구름이 생기지. 그래서 이 추운형 구름이 비가 온다면 넓은 지역에 뭐가 내리겠다? 이슬비가 내릴 거다. 구름이 두껍지 않으니까 비의 양은 많지는 않단 말이야. 맞지? 비의 양은 많지는 않은 거고 그 다음에 얘는 파고들면서 가는 애고 얘는 올라타면서 가는 애니까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다만 속도가 조금 느리다. 얘는 이동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그림에서도 이렇게 표현됐죠. 그래서 특징을 적어보자면 여기다 적을까? 자, 전선면의 기울기가 어떻더라? 완만하더라.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상승도 완만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야? 추운형 구름이 생기는데 전선의 앞쪽으로 생긴다. 전선 앞쪽으로 추운형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비가 온다면 넓은 지역에 이슬비 정도 내릴 것이다. 그 다음에 온난 전선인 이유가 뭐야? 여기 봐봐. 내가 여기 서 있었어. 맞지? 여기 서 있었어. 근데 이제 차갑잖아. 근데 온난 전선이 나를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이제 따뜻한 공기가 나를 덮은 거거든.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올라가. 그치? 그래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온난 전선이다. 전선 통과 후에 기온이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자, 기온 올라가면 기압은 어떻게 된다? 내려간다. 반대로 그랬잖아. 그래서 기압은 내려갈 거다. 그치?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풍향도 바뀐다고 했다. 사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지점이 막 나를 지나가는 게 아니니까. 풍향 변화나 이렇게 기온 변화를 가지고 통과 여부를 판단한단 말이야. 풍향은 어떻게 보냐면 온난 전선이 나를 통과하기, 즉 내가 차가운 공기 쪽에 있을 때는 얘가 남동풍이 이렇게 분다. 그러다가 이제 온난 전선이 나를 지나가서 따뜻한 공기가 나를 덮으면, 즉 이 따뜻한 공기 쪽에서는 남서풍이 부는 거야. 그래서 온난 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바람이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잘 안 나오는 거. 얘 봐봐, 얘들아. 온난 전선이, 얘 봐봐. 온난 전선이 멀리 있을 때는, 그지? 예를 들어 온난 전선이 여기라고 할게. 그러면 내가 서 있는 곳 입장에서는 구름이 어때? 굉장히 높은 곳에 있지. 네. 맞아? 이게 이 추운형 구름도 사실은 높이에 따라서 나누거든. 가장 높이 있는 구름을 뭐라고 그럴까? 건운이라고 그래? 고추문이라고 그래. 건운이라고 하고요. 그 밑에 거는 뭐 고추문, 고저운 뭐 이러거든.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거는 추문, 난추문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온난 전선이 나한테 접근할수록 똑같이 추운형 구름이라 하더라도 어떤 순으로 변해가겠냐? 건운, 뭐 고운, 추운 이런 식으로, 그지? 그 구름이
추문의 종류가 점점 변해가겠지? 맞니? 그것도 좀 기억해놔라. 거는, 고운, 추문. 그러니까 고자가 들어가는 구문, 층자가 들어가는 구문, 번자가 들어가는 구문 순으로 변해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다. 알겠니? 음란전선이 접근함에 따라서 구름의 높이 점점 낮아지는 거야. 알겠니? 구름의 높이 점점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얘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따뜻한 공기가 올라타면서 밀고 가는 거라서 이동 속도는 한랭 연선에 비해서 어떻다? 느리다. 이동 속도가 느리다라는 거. 그러면은 자 얘도 마찬가지.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렇게 쓸게. 마찬가지 이제 온난연선 이쪽으로 이동한다 그러면 이동하는 쪽으로 이렇게 반원을 그리는 거야. 반원. 빨간색 반원을 그려서 이렇게 칠해주면 되는 거야. 응? 이렇게 칠해주면 되고,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이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거든. 그럼 얘는 이동하는 방향 쪽으로는 뭐가 있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있는 거고요. 그 뒤편으로 뭐가 있다? 따뜻한 공기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니네 이것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어. 봐봐. 한랭연선이잖아. 만약에 한랭연선 기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비 내리는 범위는 얘는 전선의 뒤쪽으로 비 온다 그랬지? 뒤쪽에 좁은 지역에 비가 오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전선의 앞쪽으로 넓은 지역에 걸쳐서 비가 온다 그랬으니까 이런 식으로 비가 내리는 범위를 또 표시하면 이렇게 되겠다 이거지. 알겠니? 그래서 한랭연선과 온난연선 이 두 가지 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자, 회색 전선은 이 한랭연선하고 온난연선이 겹치는 거야, 겹치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전선이 무슨 전선? 회색 전선인 거야. 그럼 회색 전선 얘기 한번 해볼게. 자, 회색 전선. 방금 얘기했듯이 한랭전선과 온난연선이 만나는 건데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다 만나는 거다. 그러니까 자 여기다 그림을 그리면 자 얘를 찾다 찾고 키워서 찾다 찾. 알겠어? 특히 이 회색 전선은 온대 저기압에서 또 언급이 된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고 가운데 따뜻한 공기가 있고 이쪽에 또 차가운 공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공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치자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무슨 전선이 되는 거야? 차가운 공기가 따뜻한 공기 쪽으로 와서 파고드는 거니까 여기는 이렇게 따뜻한 공기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겠지? 이거 한랭전선이 한랭전선. 이렇게 이제 저분구름이 생기겠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따뜻한 공기가 한편으로 이쪽으로 가고 있거든. 얘는 좀 빠르게 오고 있는 거, 얘는 상당히 느리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타고 올라갈 거 아니야. 이쪽에 차가운 공기가 있으니까. 여기 온난 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여기 온난 전선이 되는 거야. 추모형 구름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여기는 한랭전선이고 여기도 온난전선이야. 근데 지금 얘네가 둘 다 이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아까 이동 속도 누가 빠르다고? 한랭이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다 보면 이렇게 겹쳐져. 한랭전선이 온난전선을 따로 겹쳐진단 말이야. 그럼 겹쳐져서 만들어진 전선이 뭐야? 회색 전선인 거고, 사실 이 회색 전선은 거의 전선이 소멸되는 단계 때 나타나는 전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또 하나. 겹쳤어. 겹쳤는데 얘도 차갑고 얘도 차갑거든.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더 차갑냐를 또 따져봐야 돼. 자, 만약에 얘가 찾다 찾는데 여기가 더 차가운 애고 여기가 덜 차가운 애라고 한다고. 그럼 겹쳤을 때 어떻게 되냐? 당연히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더 무거우니까 더 차가운 애가 밑으로 파고든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이렇게 돼, 이렇게. 여기 더 차가운 애가